이번에는 훨씬 나아져서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외에도 글이 들어가는 분야에는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수많은 인재 덕분입니다. 전 세계 석학이 모여서 하는 결과물의 퀄리티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문가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레퍼런스로 삼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때 인터넷에서 전문가가 만든 잘된 사례를 찾아봅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너무 잘 발달한 덕분에 많은 레퍼런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퍼런스를 공부한 우리와 전문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현성입니다. 재현성이 없는 능력은 아쉽게도 큰 가치가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딱 한 번 멋진 카피라이팅을 쓴 사람이 전문 카피라이터일까요? 물론 재능이 있음에는 틀림없지만 최소 몇 번은 더 좋은 카피라이팅을 작성해서 실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느낌이 오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오늘날에는 챗 GPT가 그 재현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고 예시를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레퍼런스를 챗 GPT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레퍼런스들을 분석시키고 규칙을 추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지켜서 다른 사례에 적용해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재현을 도와주는데 GPTs를 만들어서 아예 해당 업무만 담당하는 챗봇을 만들면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좋은 레퍼런스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제는 좋은 자료를 선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졌습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두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카피라이팅 두 가지 사례를 준비했고 GPTs를 만드는 내용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 캡션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엑셀을 하나 켜서 살펴봐 주세요. 엑셀을 예쁘게 할 필요도 없고 두 개 정도의 열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주제와 캡션 이렇게 두 가지 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캡션을 수집해 줍니다. 저는 요즘 잘 보고 있으면서 유명한 분들의 인스타그램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간단히 주제를 인덱싱해 주고 캡션을 모아줍니다. 평소에 좋다고 판단되는 레퍼런스를 미리미리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위해서 임의로 진행하는 것인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지금보다 좋은 레퍼런스를 모으는데 시간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평소에 미리 보일 때마다 모아둡니다. 잠시 후에는 제가 미리 모아놓은 레퍼런스로도 진행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챗GPT로 이동해줍니다. 내가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저는 이 강조 표시 3개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방식으로 표현하면 챗 GPT는 더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분량이 너무 많다고 하네요. 엑셀 파일을 그대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3개 정도의 예시만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규칙을 분석해줍니다. 가끔 2개의 선택지를 주는데요. 저는 왼쪽이 마음에 들어서 왼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해준 규칙을 지켜서 인스타그램 캡션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끝입니다. 정말 쉽습니다. 물론 쉬운 만큼 레퍼런스의 퀄리티에 따라 결과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봐왔던 레퍼런스들과 비슷하게 생성해주지 않나요?
재현성이 생긴 것입니다. 다른 주제로도 시도해보겠습니다. 안에 디테일한 내용도 챗GPT에게 요청할 수도 있지만 보통 영상을 만들고 캡션을 작성할 텐데요. 영상이 있다면 영상 내용을 더 정확하게 전달해주면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이대로만 사용해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내 영상에 맞게 약간 수정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작성한 것을 채팅 목록에서만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팀원에게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도 사용하게끔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을 익힌 챗봇 GPTs를 제작하면 됩니다. GPTs를 가장 빠르게 초안을 만드는 방법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규칙이 있다면 쉽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GPTs를 제작하는 GPTs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초안을 형성하고 우리가 만든 규칙과 레퍼런스를 더해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해보면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면 완성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이 편이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GPTs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다면 우측 상단의 영상의 GPTs 파트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바로 이 GPTs가 챗봇 제작을 도와주는 GPTs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닌데 GPTs 초안을 생성하기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GPTs에 만들고 싶은 챗봇을 이야기하고 규칙도 아래에 함께 제공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GPTs를 제작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우리는 팝하고로 넘어가서 제작해준 내용을 검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영어로 제작할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해석하면서 프롬프트를 수정하려면 팝하고에서 하는 게 편리합니다. 팝하고에서 우리의 입맛에 맞게 프롬프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함께 만든 7가지 규칙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GPT 스토어에서 GPT 제작으로 들어가 줍니다. 크리에이트 모드에서 빠르게 무엇을 만들 건지 알려주고 프로필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상세한 설정은 잠시 후에 할 것이므로 마음에 드는 프로필 생성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캡션 제작 챗봇이니 인스타그램과 관련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필은 나중에도 바꿀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프로필을 결정한 다음 컨피규어로 이동해서 상세한 내용을 작성해줍니다. 인스트럭션 부분에는 아까 만들어준 지침을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팝하고에서 수정했으므로 팝하고에서 영어 부분을 복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밑에 컨버세이션 스타터는 왼쪽에 가이드 질문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아까 챗봇 제작을 도와주는 GPTs에서도 이것을 제공해줍니다. 저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시작 질문은 하나만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웹브라우징, 이미지 생성, 코드 사용 능력을 사용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지 부분에는 아까 레퍼런스를 정리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해줍니다. 웹브라우징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3개 다 제외해주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만든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챗봇을 만드는 거니까요. 오히려 인터넷 검색이 방해될 것 같았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결과물이 한 번에 마음에 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특별한 목적이 없으시면 GPTs를 제작 안 하시고 아까 상태에서 채팅으로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매일 반복하는 업무시라면 하나쯤 만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결과물을 보고 수정해주기 위해 다시 팝하고로 이동해줍니다. 저는 단계별로 질문하는 게 싫어서 빼주겠습니다. 주제만 주면 알아서 생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지시어도 바꾸고 최대한 규칙을 지켜서 응답하도록 바꾸겠습니다. 첨부한 논리지 파일도 최대한 사용하도록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복사해서 넣고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질문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 보네요. 질문을 저에게 안 했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만약 단계별로 질문을 받는 것을 좋아하시면 오히려 세세하게 질문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전히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고민을 하면서 프롬프트를 살펴보면서 조금씩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 팝하고로 수정하는 게 저는 편한 것 같습니다. 맥락을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이라는 단어 대신 규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출력 예시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출력 예시를 지우고 그냥 첨부된 파일을 예시로 참고하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테스트합니다. 이번에는 훨씬 나아져서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GPTs를 제작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서 조금씩 수정하면 좋습니다. 채팅 형식이므로 이렇게 부족한 내용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네요. 보통은 영상을 만들고 캡션을 작성하니까 초안 만들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미 기존에 모아둔 카피라이팅 엑셀 파일로 또 반복해보겠습니다. 이건 좋은 카피라이팅을 모아둔 파일인데요. 한번 좋은 레퍼런스로 만든 결과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아까처럼 사례를 주고 분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영어로 분석을 해주지만 굳이 한국어로 요청을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규칙을 뽑아달라고 할 테니까요. 분석 후에는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까처럼 규칙을 통해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례를 보고 7가지 정도의 규칙을 찾아서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지켜서 카피라이팅을 만들면 됩니다.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레퍼런스 스타일과 매우 동일하게 잘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활용해서 GPTs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과정과 100% 똑같이 생성한 GPTs입니다. 한번 GPTs로도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있다면 잘 작성해 줄 테지만 주제만 전달해 보겠습니다. 아까 채팅에서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GPTs 링크도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글이 들어가는 분야에는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뉴스레터, PPT, 유튜브 제목, 슬로건 등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좋은 예시를 보고 학습을 해왔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다른 분야, 제품, 시장에 적용해서 비슷한 퀄리티를 재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학습하고 적용하면서 실력과 노하우가 쌓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이미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그 노하우를 챗GPT에게 알려주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노하우가 없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좋은 자료를 선별하고 모아서 업무에 잘 활용한다면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 초년생이라면 경력자를 앞지를 1000대1로의 기회가 온 것이고 여러분이 경력자라면 압도적인 생산 효율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많은 업무에서 잘 활용하기 위해 저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필요하시면 제 이메일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성심성의껏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